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김도윤은 낡은 코트를 여미며 구청 앞에 섰습니다. 회색 벽과 유리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 만에 마주한 이정아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생각보다 추워요. 빨리 끝내고 따뜻한 데 가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놓치지 맙시다. 서류가 든 봉투가 그의 손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원 씨라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용했습니다. 번호표가 천천히 넘어가고 전광판이 빛날 때마다 두 사람은 같은 타이밍에 눈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도윤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창구 앞에 서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혼인신고하시나요? 정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그 옆에서 숨을 고르듯 손을 모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하나씩 펼치던 순간 종이 사이에서 다른 문서 한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정화는 눈치를 채지 못한 듯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조용히 집어들었지만 그 안에 이름을 본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글씨로 적힌 김도윤, 그 자신의 이름이 아직도 그 집의 소유자란 뜻이었습니다. 가슴이 미묘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혼 후 오래전에 팔았다고 믿었던 집, 그곳은 여전히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정화의 얼굴은 따뜻한 빛에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서명해 주시겠어요? 도윤은 펜을 쥐었습니다. 잉크가 번지는 순간 그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화는 두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도윤은 짧게 웃었지만 마음 한쪽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봉투 속의 서류가 바람에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진짜 시작인지도 모르겠군. 병실 안은 새벽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이정화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김도윤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하얀 시트, 낮은 기계음, 그리고 그녀의 약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마 위 주름마다 함께했던 시간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 온기는 아주 미약했지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화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언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평온했습니다.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전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다시 올 줄은 몰랐네요.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짧은 대화 뒤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창밖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정화는 손끝으로 그의 팔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 집 아직도 기억하죠? 도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 대신 숨을 고르듯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잊은 적이 없었죠. 마음속 대답이 입술 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그를 향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문을 나설 때 나는 한 번도 원망 안 했어요. 그 말에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계음이 다시 일정한 리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 끝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나아요. 다시 예전처럼 나을 거예요. 정화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은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도윤은 대답 대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날 병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먼지처럼 작은 빛 입자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녁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추었습니다. 냄비 속 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국자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조리대 위엔 반듯하게 놓인 그릇 2개가 있었죠. 그는 하나에 죽을 담고 천천히 식탁으로 옮겼습니다. 이정화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힘으로 수저를 쥐었지만 떨림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수저를 들어 그녀 앞으로 놓았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오랜 세월의 미안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따뜻한 향이 퍼졌습니다. 정화는 한 숟가락을 뜨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냄새 참 오랜만이에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그녀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보다 긴 정적이 더 익숙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화는 손가락을 떨며 식탁 끝에 놓인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오늘 주려고 했어요. 도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혼인신고서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정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이번엔 마지막까지 같이 있어요. 도윤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얕은 물기가 맺혔습니다. 이제라도 괜찮을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괜찮죠. 인생은 긴데. 도윤은 봉투를 품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식탁 위 시계 초침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죽 냄새가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정화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젠 그 집에 꽃을 심어도 되겠죠? 도윤은 웃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좋다면. 그 말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식탁 위 종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흔들림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창구마다 종이 넘기는 소리와 안내방송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봉투를 들고 줄 끝에 섰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고였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정화는 옆에서 서류를 한 장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빠진 거 없죠? 그녀가 묻자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 있네요. 둘의 대화는 짧았지만 오랜 부부의 호흡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전광판에 번호가 뜨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차례네요. 창구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 사이를 넘기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등기부 등본도 함께 있으시네요. 직원의 말에 도윤은 순간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낡은 활자,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는 그 문구를 보자 가슴이 미묘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글자 위에 멈췄습니다. 소유자 김도윤.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집을 팔았다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이혼과 함께 모든 게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옆에 정아는 여전히 고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괜찮죠?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를 접어 서류 사이에 다시 넣었습니다. 직원이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신고 완료됐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뒤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은 여전히 단단하고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문을 나서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종이 냄새와 햇살이 뒤섞여 공기를 채웠습니다. 정화가 작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도윤은 짧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선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집은 오랜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현관문을 닫고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고요한 거실, 시계 초침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오래 묵은 기억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바닥에 놓인 낡은 상자 하나, 테이프가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오래된 문서와 사진들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 결혼초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정아가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젊은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지금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직 그 사진 가지고 있었네요. 문가에 서 있던 정화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버리질 못하겠더군요. 정화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버리면 진짜 끝나는 것 같아서. 그 말에 도윤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커피 향만 방 안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도윤은 서류철을 꺼내 이혼 확인서를 펼쳤습니다. 사인 옆에 글씨가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가 그 서류를 손끝으로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이름이 아직 내 집에 있더군요. 정화는 그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집은 그냥 비워둔 거예요. 언젠가 돌아올지도 몰라서. 도윤은 말없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흔들림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멈췄던 시간이 조금씩 다시 흐르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조용히 방 안을 돌았습니다. 김도윤은 테이블 위에 펼쳐둔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글씨가 희미한 스탠드 불빛에 비쳤습니다. 문득 그가 손을 들어 그 이름을 다시 짚었습니다. 소유자 김도윤. 자신이 떠난 후에도 남아있던 이름, 그리고 그걸 지우지 않았던 사람. 마음이 서서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이정아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였습니다. 아직 안 자요?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정화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종이 몇 장과 조용한 공기만 있었습니다. 그 집 말이에요.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팔지 않았어요? 정화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이 공기처럼 방 안에 퍼졌습니다. 도윤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그래도 믿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정화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손끝으로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들었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집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당신이 아직 거기 사는 것 같았거든요. 그 말에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정화의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이내 그 떨림이 멈췄습니다. 이제 그 집에 같이 살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정화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웃었습니다. 이제야 그 말을 듣네요. 도윤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창밖엔 달이 떠 있었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오래 기다린 대화가 오늘에서야 끝났다는 것을.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하얀 벽에 새벽빛이 스며들며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김도윤은 문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엔 차가운 물병이 들려 있었지만 마실 생각은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이정화의 숨결은 점점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밀었습니다. 그녀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고요했고 눈꺼풀 아래로 잔잔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작고 따뜻했습니다. 오늘 눈이 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첫눈이에요. 정화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정말 왔어요? 그녀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네, 올해는 조금 늦었네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아직도 그 집 열쇠 가지고 있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거기엔 우리 시간도 남아있을 테니까. 그 말이 끝나자 정화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도윤은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기계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울음소리는 없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꼭 당신이 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가에 번진 눈물을 닦았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고 그 안에서 새벽빛이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김도윤은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낯익은 공기가 그를 맞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가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지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위엔 정화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이 집을 채워주세요. 도윤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반지를 손에 쥐자 오래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는 거실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나무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웃음은 햇살처럼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그 웃음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진 앞에 천천히 섰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지킨 건 집이 아니라 우리였네요.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살며시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 순간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와 손끝을 비췄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집안을 감쌌습니다. 바람 속에는 커피 향 같은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도 해볼게요. 당신이 시작한 그 삶을. 그의 말에 방안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나부끼며 금빛 햇살이 벽을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칼을 스치고 햇살이 손등 위에 머물렀습니다. 창밖에서는 봄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금빛 인생이네요. 그의 미소 위로 빛이 번졌습니다.